지금 평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한 원인이 뭔가? 평택시청자리가 평택시청 청사가 대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명당이 됐는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 출생으로서 평택에서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30 전이죠. 그런데 제 스승님이신 한필선 스승님께서 이 도성국사 33대 전수자시죠. 이 스승님이 평택에 정착하셨어요. 이 태어난 고향은 충남 그 유관순 열사 태어난 곳, 그곳이 그 충남 거기 서면인가요? 북면인가요? 네.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우연하게 평택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제가 평택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알게 됐는데 선생님이 저를 일풍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수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풍수를 과학적으로 다 밝혀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과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이걸 밝혀낸다 그러시니 참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제 머리로 다 밝혀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 그 운명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다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풍수지리를 입문을 했습니다. 30살에. 그래서 이 해보니까 10년 만에 이 풍수를 자연의 원리 이치 요소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밝히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위대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사실이 그게 그런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 출생으로서 이 도선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고 이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밝혔는데 선생님이 평택에서 거주하시면서 저를 만나셨고 그 당시에 평택군이었습니다. 군청자리가 흉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평택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이전을 평택 그 청사를 이전한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한테 평택 그 유지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은 터가 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 현재 비전동 평택시 비전동 현 청사 자리를 점지해 주신 겁니다. 이 자리가 명당터니까 이쪽으로 청사를 옮기면 평택이 많이 발전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평택시 유지들이 그곳을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일목재라는 목재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재 공장이 그 자리에서 13년 만에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천억이면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동일목재는 현재 평택에 동일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도 세웠어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지 13년 만에 그런 명당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목재는 그 자리를 떠나고 평택 청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팔을 수가 없죠. 그 팔고 떠났는데 다른 데 가서 다 망했습니다. 동일목재는. 그런데 평택시청이 1992년도에 이전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평택시가 그런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까지 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좀 소개에 앞서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평택시청사 앞에서 찍은 겁니다. 시청사가 잘 안 보이는데요. 하얗게 그 보이는 것이 이게 시청사입니다.
네. 자, 시청사고 제가 너무너무 제 고향이 발전 모습이 좋고 또 세계 평화 발원지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 평택의 그 평안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안신문이 이한중 대표신데요. 자, 이 평안신문에 기사가 나온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평택 지명 세계 평화 지명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것이 2015년도 12월 2일 날 기사 나온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주간 한국이 있습니다.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죠. 이 주간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평택 지명 세계 평화 발원지 뜻 담겨. 그렇죠?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주간 한국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이전하고 이후에 그 청사가 명당으로서 발전된 모습입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요. 1992년 청사를 이전하고 3개 시군 통합 후 평택의 발전 사항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한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평택 지역으로 4통 8달 도로가 뚫렸고 미군 기지 이전 사업, 평택항 62 선석, 고덕 삼성 산업단지 120만 평 조성, 고덕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10개 지구 개발 등과 아울러 2016년 12월 수소 평택간 KTX 개통 예정했다. 이는 인구 34만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늘어서 현재는 47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LG 이전 계획이 있고요. 평택시 인구 및 산업의 외연적 확산 계획과 함께 평택항 주변에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관역 외점 항만으로의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평택항과 배후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현덕지구는 21세기 평택 세계 경제의 중심지를 발돋움하는 황해 글로벌이죠. 지역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만들어 국제 네트워크 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요,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다. 평택이 앞으로 세계 경제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1992년도에 평택시청을 이전하고 지금 얼마만큼 발전했습니까? 현재까지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미래 세계 경제도시, 이거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죠. 세계 경제도시가 지금 어딥니까? 뉴욕 아닙니까? 뉴욕 같은, 물론 뉴욕하고 뭐 지역적으로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평택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까지 많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발원지가 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요? 하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깜깜한 밤에도 낮같이 불이라는 걸 환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세계인이 발전하고 세계가 이 불 없으면 앞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이 없을 때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무슨 재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해냈습니다. 지금 에디슨이 말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맞죠? 그때 당시에 에디슨이 한 말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심령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부자 되고 명예 갖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활용해서 갖게 할 수 있다는 연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계 평화 발원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도선국사께서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오늘날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선국사도 역시 풍수로 본 자연 이치로 본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연은 거짓말 안 시키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해서 말하면 딱딱 맞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택 사람으로서 이런 자부심이 있고 엄청난 연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선국사라 그러면은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으로 국사는 그분밖에 없다.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다. 당시에도 임금이 도선국사한테 나라의 일을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자문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사라고, 물론 도선국사께서 돌아가신 지 300년 후에 국사로 칭호를 정해졌지만은 어쨌든 국사는 한 분이고, 그런 그 이치를 봤을 때에 저 역시도 도선국사의 풍수 전수한 사람으로서 이걸 완벽하게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대통령서부터 정치인, 우리 국민한테 참 답답한 걸 느껴요. 특히 평택인한테 답답한 걸 느낍니다. 왜냐? 제가 이런 기사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평택시청이 명당이라 소리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평택시민이, 제가 그동안에 방송한 것도 여러 번 들었고 많은 그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알고 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정말 제가 서운할 정도로.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평택 사람이 그래 그런 거 연구를 했다는데 아무도 이거를 거들떠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요, 여기 다시 또 소리를 꾸며낸 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평택시에다가 평택 세계평화 발원지로서 그 세계평화 발대식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불채택했어요. 평택시에서.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한마디만 꺼내놔도 평택시에서, 우리 평택에서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고 우리 평택이 세계평화 발원지가 된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빨리 우리 확인해가지고 이거 이 의미를 뜻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 천하에 어떻게 평택 시민이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 그럴까요? 평택 시민이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방송이 평택시장한테 알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일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시장 그만둬야 돼요.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이 엄청난 평택시가 세계평화 발원지가 된다는데 그래 그 흥분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보고 저거 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빨리 내려와야 돼요. 딴 사람 평택시장 시켜서 그런 사람이 평택시의 발전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평택시가 그만큼 발전한 것은 평택시 청사가 명당으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평택시 청사가 또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 청타운 행정타운을 평택시 고덕면으로 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명당만큼 또 이전하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그런데 명당보다 못하면 못한 만큼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덕 행정타운 부지가 망하는 터라 그러면은 평택시는 이젠 다시 역전되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대 사안 아닙니까?